어둑한 새벽이었습니다. 원룸 창문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죠. 침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한 청년이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주원 28살. 벌써? 주원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3시간 자고 일어나는 날이 또 시작된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한 주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 오늘이구나. 며칠 뒤면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면접이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인 성형그룹. 3년 동안 수십 개 회사에 지원했지만 최종 면접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주원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스쳤어요. 보일러는 한 달째 고장이었지만 수리비를 낼 여유가 없었죠. 추워. 욕실로 향한 주원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죠. 따뜻한 물? 그건 이미 사치품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며 주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만은 꼭.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야이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늘진 눈가.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방으로 돌아온 주원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정장이 보였어요.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죠.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께서 무리해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주원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작년에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죠.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주원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주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죠. 어제도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성형그룹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주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꺼냈어요. 수백 번은 읽었을 종이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후었죠. 학점 4.3, 토익 950점,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능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만 집안 배경이나 연줄이 없을 뿐이었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주원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킴.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죠.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 그 돈이면 오늘 교통비와 점심값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원은 낡은 패딩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주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문 여는 소리. 아, 봤어요? 수고했어요. 밤샘 근무를 하던 동료가 피곤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주원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섰어요. 새벽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가끔 택시 기사분들이나 야근을 마친 직장인들이 들를 뿐이었죠. 주원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체크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집중하려 애썼어요. 그래야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손님, 도시락 데워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새벽 7시쯤 한 남자가 김밥과 우유를 사갔습니다. 주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시간이 흘러 오전 9시 30분. 드디어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급여입니다. 점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4만 원. 최저시급 4시간 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 이제 성형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가야 했어요. 면접 시간은 오후 2시.
충분한 시간이었죠. 주원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겠다. 주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출근 시간대는 이미 지났고 점심시간엔 아직 이른 시각이었죠. 주원은 플랫폼 끝쪽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렸어요. 가방을 꼭 껴안고 면접 준비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상 질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장단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긴 그때였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 10m쯤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죠. 저기, 괜찮으세요? 주원은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아, 또 저러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바쁜데 신경 쓸 겨를 없어. 사람들은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은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탁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119 부르겠습니다. 주원은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노인이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죠. 밖으로만 나가면 예? 밖으로요? 공기가 답답해서. 노인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지금 이 노인을 돕는다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주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주원은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주원은 노인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힘겨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주원의 등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원은 대답 대신 더 단단히 노인을 붙잡았죠. 계단을 다 올라 역 밖으로 나왔을 때 주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로 지친 몸,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주원은 노인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주원은 숨을 몰아쉬며 노인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주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원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인데요. 노인분이 쓰러지셔서 구급대가 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주원은 노인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때 주원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원이 역 계단 앞에 내려놓았던 가방. 한 남자가 슬쩍 그걸 들고 사라졌죠. 하지만 주원은 노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어르신 구급차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십니까?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셔가겠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주원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어요. 휴, 다행이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면접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죠. 가방. 어디 뒀더라? 주원은 자신이 가방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없었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주원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가방은 보이지 않았죠. 설마 도난? 주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그리고 신분증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안 돼. 안 돼. 주원은 다급하게 영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저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방을 도난당한 것 같아서.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요. 그럼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중에 영상 요청하세요. 영무원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원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 성형그룹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습니다. 서류도 없이 면접을 볼 수는 없었죠. 어떡하지? 주원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일단 회사에 연락해보자.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성형그룹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형그룹 인사팀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주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 면접 예정인 지원자 주원입니다. 그런데 주원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을 도와주다가 가방을 도난당한 것, 서류를 모두 잃어버린 것. 하지만 인사팀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 시 서류 지참은 필수 사항이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세요. 전화 끊기는 소리. 주원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끊어진 통화. 끝나버린 기회. 그냥 끝인 거야? 주원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 준비했던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차라리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노인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주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 주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주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지. 힘없는 발걸음으로 주원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원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어요. 가방도 잃어버렸고 면접 기회도 날아갔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주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 도착 안내 방송. 주원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주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주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음. 편의점 점장이었어요. 주원 씨, 다음 주부터 인력 감축한대요.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까지 잃었습니다. 주원은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주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죠. 해가 지고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주원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차라리 어두운 생각이 스쳤지만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주원은 침대로 기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그래도 노인분은 무사하셨겠지? 그 생각만은 주원을 조금 위로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겠지. 주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과 걱정이 밤새 주원을 괴롭혔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원은 그동안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죠. 스마트폰 알림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성형그룹 인사팀. 주원은 무표정하게 이메일을 열었어요. 지원자 주원님. 이번 채용에서 귀하는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글자로 확인하니 더 참담했습니다. 주원은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끝이구나. 주원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죠. 아르바이트도 끊겼고 면접 기회도 날아갔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주원은 무시했어요. 아마 집주인이겠거니 생각했죠. 밀린 월세 때문에 독촉하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똑똑똑똑똑. 알겠어요. 잠깐만요. 주원은 짜증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원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신데요? 주원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성형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성형그룹? 주원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주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 같은 불합격자를 왜 회장이 만나겠다는 걸까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주원 씨를 찾아온 겁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성형그룹 비서실. 진짜였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저 지금요?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원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원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가시죠. 주원은 두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주원은 차에 올랐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낯설게 느껴졌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주원은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불합격 통보를 받은 회사에서 갑자기 회장이 만나자고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소송이라도 걸려는 건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차는 강남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차는 성형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주원은 남자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남자가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고 주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상승음. 최상층 버튼이 눌렸어요.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주원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죠. 대체 무슨 일일까? 긴장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 문이 열렸어요.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이쪽입니다. 남자가 앞장서서 걸었고 주원은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주원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창가에 누군가가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주원 씨 모셔왔습니다. 수고했네. 나가보게. 낮고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주원은 긴장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인물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 단정한 양복을 입고 은발이 빛나는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주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노인은 바로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주원이 업어 나른 그 노인이었습니다. 자네, 날 알아보는군.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주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앉게나. 노인은 주원을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놀랐겠군. 당연하지. 노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나를 업어준 그날, 나는 자네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네. 주원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그 어르신이셨습니까? 그렇네. 나는 성현그룹 창업주의자 현 회장, 강태준이라네. 주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태준. 국내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철역에?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이었네. 가끔 그렇게 홀로 거리를 걷곤 하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날 나는 심장이 좋지 않아 쓰러졌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어.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술 취한 노인으로만 봤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네. 주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지. 자네는 바쁜 와중에도 나를 업고 밖으로 데려가주고 119를 불러줬어. 회장은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살았네. 정말로.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네는 특별하네. 자네의 그 선한 마음이 날 살렸어. 주원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역 CCTV를 확인했지. 자네 얼굴이 찍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우리 회사에 지원한 기록이 있더군.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원의 이력서였어요. 면접에 불참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네.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자네가 서류를 도난당했다며 전화했다고 하더군. 네, 그날 주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때문에 자네가 면접 기회를 잃었구나. 아닙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기회를 희생했어.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주원 씨, 네, 회장님.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 있나? 주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네. 회장은 주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이미 면접을 통과했네. 나한테 말이야. 하지만 저는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고, 서류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회장은 주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꿀 수 없지.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자네는 그 본질이 바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는 원하네. 주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원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고개를 들게. 회장은 주원을 일으켰습니다. 자네는 내 은인이야. 내가 감사해야지. 회장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 있세. 읽어보게.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읽는 주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연봉이 신입 평균의 2배였습니다. 게다가 특별 계약직이라는 조건까지.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하다고. 회장은 웃었어요.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밖에나. 자네가 받아 마땅한 대우일세. 회장은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자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네.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만년필일세. 이걸로 첫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네.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회장은 주원을 바라봤어요. 이제 내가 자네를 돕고 싶네. 그리고 자네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주길 바라네. 주원은 만년필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 이미 연락해뒀네. 감사합니다. 주원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어요. 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나 푹 쉬고 내일 보세. 네, 회장님. 주원은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원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주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주원은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해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주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주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편의점 알바를 가는 게 아니라 성형그룹 첫 출근이었죠. 드디어 주원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정장과 구두 그리고 가방까지 보내왔죠.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주원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게 나? 주원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7시. 출근 시간은 9시였지만 일찍 가고 싶었습니다. 주원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원은 지난 며칠을 돌아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려 했었죠. 하지만 노인 한 분을 도운 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행은 정말 돌아오는구나. 주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성형그룹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주원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팀이 있는 층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도착음. 문이 열리고 주원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이 어디인가요? 저쪽 끝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팀장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주원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부서 배치를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주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어제 회장이 준 만년필을 꺼냈어요. 이걸로 사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주원은 조심스럽게 만년필로 사인했습니다. 잉크가 부드럽게 종이 위를 흘렀어요. 좋습니다. 이제 주원 씨는 공식적으로 성형그룹 직원입니다. 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주원 씨는 경영지원팀에 배치됩니다. 경영지원팀이요? 네, 회장님 직속 부서입니다. 주원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 직속 부서라니. 부담 가지지 마세요. 주원 씨 능력을 믿고 배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주원은 경영지원팀으로 안내받았어요. 팀장이 주원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경영지원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여기 자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주원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깨끗한 책상, 새 컴퓨터, 문구류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적응하는 시간 가지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배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이 나가고 주원은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내 자리구나. 주원은 책상을 쓰다듬으며 감격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주원은 주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원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요? 수진이 물었어요. 네, 좋습니다. 주원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넓고 깨끗했어요.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복지가 좋거든요. 그렇군요. 주원은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푸짐했어요. 며칠 전까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주원에게는 천국 같았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주원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주원 씨는 어떻게 입사하게 됐어요? 특채라고 들었는데. 그게. 주원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회장을 도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시네요. 분명 능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팀장이 주원에게 간단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자료 정리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원은 집중해서 일했어요. 몇 시간 후 팀장이 확인했습니다. 벌써 다 했어요.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회장님 눈썰미가 틀리지 않네요. 팀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주원 씨, 첫날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원은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첫날, 잘 마쳤다. 주원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원은 성형그룹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신입으로 소문이 났죠. 어느 금요일 오후, 주원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주원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마이너스 비서실. 주원은 긴장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 회장 집무실 앞에 섰어요. 노크 소리. 들어오게. 주원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 앉게나. 주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어땠나?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팀장한테 들었네. 자네 일 정말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일세. 주원은 조용히 들었어요. 나도 자네처럼 가난한 청년이었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었어.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나도 죽고 싶었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 주원은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구했어.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었지. 회장은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청년이 나를 붙잡고 밥을 사주고 다시 살 용기를 줬네. 그런 일이. 그 후로 나는 다시 일어섰어.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고
결국 성공했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을 찾을 수가 없었네. 40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어. 회장의 눈에 아쉬움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만난 거야. 지하철역에서.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를 보며 40년 전 그 청년이 생각났네. 그래서 자네를 꼭 돕고 싶었어. 회장은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네. 회장님. 주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네는 선행의 힘을 믿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회장님처럼. 그래, 그렇게 하게나.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선행은 돌고 돈다네. 자네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주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주원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주원은 생각했어요. 선행은 돌고 돈다. 주원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장이 준 그 만년필.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주원은 그렇게 다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주원은 이제 성형그룹의 중견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과장으로 승진했고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였죠. 어느 겨울날 아침, 주원은 출근길에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한 청년이 주저앉아 있는 걸 봤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지친 표정의 청년. 주원은 그 청년을 보며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주원은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어요. 주원은 청년의 눈빛에서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걸 봤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배가 좀 고파서요. 청년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주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랑 같이 아침 먹으러 갈래요?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주원은 청년을 일으켰어요. 근처 식당으로 가서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주원은 청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식사를 마치고 주원은 청년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입니까?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거든요. 주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청년은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원은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섰어요.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주원은 식당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주원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주원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어요. 선행은 돌고 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주원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